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였는데 오늘은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새 확진자도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와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89명. 일요일 발표 기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8명이 추가돼 모두 894명.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어제 오후 5시 기준 8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90%대를 보인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병상에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일괄 단축됨에 따라 3차 접종이 앞당겨진 18세 이상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예약자도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가도 추가 접종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일주일간의 계도를 마친 방역 패스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 독서실 등에 갈 때는 접종 완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쓰는 출입명부는 허용되지 않고 전자 출입명부와 안심코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손님 업주 모두에게 차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라 저희도 지난 월요일부터 해봤는데 손님들 그거 백신 접종 확인하랴 주문 받으랴 너무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난감하긴 하고. 이번 주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방역당국은 필요할 경우 종교시설 등으로도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사흘 뒤부터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쉽게 맞을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8만 명이 넘는 학생이 사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할지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일까지 전국 8,374개 학교에서 모두 8만여 명이 학교 방문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인 내일부터 24일까지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 접종센터 등을 통해 단체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접종팀 구성 등이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기말고사를 앞둔 중2부터 고2까지는 시험이 끝난 학교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앞두고는 아무래도 접종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끝나고 나서 방학하기 전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접종 대상인 12세에서 17세 276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2만 명은 아직 단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강제 접종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접종한 아이와 미접종한 아이의 편을 분명히 가르고. 그러나 청소년 확진자 중 99%가 접종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정부는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접종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정부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비해 학교에 구급차를 배치하거나 119 구급대에 즉시 출동 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 패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인천의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이제 전라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에서 오미크론 연쇄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는데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첫 확진자인 외국인 유학생이 자가격리 중 접촉한 가족 3명,
그리고 조카가 당기는 어린이집 원장 1명입니다. 첫 확진자인 아프가니스탄 유학생과 자가격리 중 접촉한 조카를 포함한 가족 3명, 조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원생들의 가족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는데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3명 나오면서 전북 유학생발 오미크론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유학생과 관련한 전체 확진자만 최소 38명에 달하는데 나머지 감염자도 모두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다른 감염 경로가 현재 의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인지 환자 포함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라고. 인천에 이어 전북에서 새로운 오미크론의 감염고리가 나오면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등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등 관련자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방역수칙 준수에 그리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고 전남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시설에 격리시키고 진단검사를 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다음은 대선 주자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사흘째 돌면서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꿀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달라며 후보 경쟁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경제를 움직이게 한 건 성과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북 예천과 김천의 재래시장을 잇따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자 언젠가는 묻힐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출신이니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호남, 여야 같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성과로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를 지지해 더 나은 삶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하고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탄광이 밀집했던 문경 지역을 찾아선 탄소 중립시대 신재생 에너지로 짓는 햇빛 농사, 바람 농사가 소득원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태양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바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노후를, 현재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대구 경북 5개 시군을 돌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념탑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기반 확보 노력을 평가하며 연일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꼭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와 같은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날 전두환 씨에 대해 경제를 움직일 수 있게 한 건 성과라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학살자 재평가는 선거 전략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전두환 바닥 비석을 밟았던 이 후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논란의 일자 이 후보는 전 씨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고 전제하면서도 있는 사실도 부인하는 건 흑백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주말 강원도 방문 일정 중엔 지역 간담회에서 20여 분 만에 자리를 뜬 데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 직속 별동대 조직인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대위와 다른 별도 조직으로 당적이 없는 중도와 호남,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끌어안기 위한 조직이라는 설명입니다.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우리가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그 바람을
다 반영해서 위원회엔 후보의 생각을 온라인에서 전달하는 진상배달본부와 후보가 직접 소통하는 깐부찾기 본부가 설치됩니다. 윤 후보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바로 그 프론티어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당장엔 정권 교체 여론과 후보 지지율 사이 틈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임을 김한길 위원장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보다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 지역 번영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나자 일부 참석자들이 사진 찍으러 왔냐고 항의한 것을 두고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간담회 요청을 뿌리친 채 자리를 떠난 건 강원도의 외손이 해서는 안 될 불통 정치다며 강원도민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최 측과 약속한 대로 20분간 행사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기념사진만 찍었다는 식의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오늘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또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12월 12일을 맞아 50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연희동의 전두환 씨 집을 50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 사고 고재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파란 점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법원은 전 연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26살 이모 씨에 대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살이 맞나요? 이 씨는 지난 6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감금해 경찰에 입건됐지만 긴급 체포는 면했는데 결국 나흘 만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나가니 사문자여 따르라. 12.12 군사반란 42주기인 오늘 50 피해자 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연희동 전두환 씨 사저로 향했습니다. 전두환이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0 학살범들은 전국의 부지기수로 살아서 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50 학살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을 50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24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새벽 6시쯤 대전시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는데 화재 직후 운전자가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생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켄터키 등 중서부 6개 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형체도 없이 무너져 잔해만 남았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양초 공장이 철근 구조물을 드러낸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가 덮친 지난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던 공장에는 110명의 노동자가 잔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건물이 순식간에 찌그러졌고 사람들은 그대로 깔렸습니다. 9.11 신고조차 먹통이던 상황. 한 생존자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Somebody please send us some help. We are trapped. The wall is stuck on me. Nobody can get to us. 이 여성을 포함해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40명만 구조됐습니다. I want to find my wife. I want to find and hope she's still somewhere safe. 토네이도는 켄터키주와 아칸소, 일리노이 등 미국 중서부 6개 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초 공장에서 아직 찾지 못한 70명을 포함해 켄터키주에서만 사망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메이필드시는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돼 사람이 살던 곳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The devastation is unlike anything I have seen in my life, and I have trouble putting it into words. 일리노이에서는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최소 6명이 숨졌고 테네시와 미주리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 피해 중 하나일 것이라며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물자와 장비, 인력 등 연방 자원의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과거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돼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로 교환해 사용하곤 했죠. 이런 방식을 전기차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충전소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매번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의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얼핏 자동 세차기 같아 보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교체 장비입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바닥문이 열리며 기계 장비가 올라와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떼냅니다. 분리한 배터리는 충전 보관소로 옮겨지고 미리 충전한 배터리를 가져와 차량에 장착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충전에 걸리는 시간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교체 장비와 연결된 보관소에는 배터리 13개가 항상 충전 중입니다. 24시간 운영으로 하루 최대 300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换电会很方便，就相当于是我如果规划好路程，其实跟油车没有任何区别的。 이 전기차 업체가 중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배터리 교체 방식 충전소는 590개, 2025년까지 4,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출을 시작한 유럽에도 이런 교체식 충전소 1,000개를 만들 예정인데 노르웨이에는 이미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통상 차값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렌탈 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초기 구입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如果用户可以通过租赁的形式，可以降低这部分购买的价格，从而让更多的人能够承担得起这样的高性能电动汽车的这个体验。 중국에서는 니오, 지리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이 이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 누적 판매량도 15만 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비롯한 11개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까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최대인 137만 대. 배터리 불량 시의 책임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충전에서 교체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업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가 사망하고 처음 맞는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42년 전 그날의 현장엔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군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쿠데타에 명예롭게 맞섰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험난하지만 정의를 선택한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현장 365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군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김호랑 중령,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상관을 지키다 반란군이 쏜 6발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전사했고 쿠데타의 성공 속에 명예로웠어야 할 죽음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김영진 씨는 오늘도 삼촌의 흉상을 찾습니다. 처음에 뭐야 이마 죽었다 생각도 안 나고 강아지 죽은 거면 그 뒷산에 그 처박아 놔놨다가 피하라고 사정을 해도 안 돼. 죽었으면 죽었지 비열한 짓은 못한다더래. 유족들의 소박한 바람은 김호랑의 군인 정신이 기억되고 알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명을 바친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묻어버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도록. 42주기 김호랑 중령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부음을 고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안일한 불의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참된 군인들은 더 있습니다. 정서현 병장은 후임병을 대신하여 솔선수범하면서 나섰던 것입니다. 박용관 상병은 당시 결혼한 지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병사였습니다. 전두환의 반란 수괴, 초병 살해 등의 범죄 사실은 확정 판결됐지만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아직 부족합니다. 확실한 참군인이었으면 참군인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끝까지 지켰잖아요. 약속을. 눈물이 아니고 피라 이거는. 오늘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국회 전문위원을 하며 고향 예산을 챙기고 이를 발판 삼아 결국 금배지까지 단 국회의원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또 검토 보고서를 통해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하고 입법 로비의 창구가 되는 등 국회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문위원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강원이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4분 사이 3골을 터뜨리며 일부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최용수 감독은 3년 전 서울에 이어서 또 한 번 강등 위기의 팀을 구해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던 강원은 경기 초반 더 암울해졌습니다. 전반 16분 대전 이종현에게 원더골을 허용하며 3골 이상 필요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실수 하나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전반 26분 대전이 자책골을 허용하며 흔들리기 시작하자 1분 뒤 임채민의 추가골. 다시 3분 뒤엔 한국영이 골망을 흔들며 불과 4분 사이 거짓말처럼 3골을 몰아쳤습니다. 그래도 강원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골만 더 허용해도 원정 다득점에서 밀리는 상황. 이번엔 골키퍼 이광현이 팀을 구했습니다. 후반 41분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을 신들린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위기를 넘긴 강원은 교체 투입된 황문기의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로 대전을 무너뜨렸습니다. 1, 2차 합계 4대2 승리로 일부 잔류에 성공한 강원은 승강 플레이오프 최초로 1차전에서 패하고도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3년 전 서울의 잔류를 이끌어냈던 최용수 감독도 부임 한 달 만에 다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좀 너무 많이 건드린 것 같고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좀 오고 싶지 않고 너무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6년 만에 일부 승격을 노렸던 대전은 아쉽게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회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대회전에 이어 오늘은 회전 종목 결승에 오른 이상호. 레이스 중반까지는 오스트리아 선수를 앞서 나갔는데요. 막판 회전 구간에서 살짝 흔들리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0.27초 간발의 차로 2위. 그래도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어제 대회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상호는 회전에서 은메달까지 추가하며 물오른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깜짝 은메달로 한국 스키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던 이상호 선수. 베이징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프로농구 KT가 경기 종료 2초 전 터진 허훈의 결승 레이업 득점으로 12년 만에 8연승을 달렸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차가운 북서풍 덕에 먼지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어제 이달 들어 가장 탁했던 서울 하늘도 오늘 오후부턴 다시금 말끔해졌고요. 화요일인 모레까지도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내일 출근길엔 강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수은주가 무려 영하 13도, 의성도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서울도 영하 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추위가 영하권인 만큼 옷차림 매우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밤새 칼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체감온도를 뚝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 맑겠고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제주 산지로는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최고 14도나 떨어져서 춘천 영하 10도, 서울 영하 7도, 안동도 영하 7도로 춥게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 2도, 그 밖의 전국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는 화요일부터 누그러지겠지만 주 후반 또다시 한기가 남아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목요일엔 남쪽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